이제 기업의 2분기 실적 발표들이 사실상 마무리가 된 가운데 S&P 500 지수의 2분기 순이익 증가율이 13%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던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S&P 500 구성 종목 가운데 이달에 8월 달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종목들 한번 보면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8월 한 달간 주가가 하락률이 34%에 달했습니다.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이 인공지능 수혜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 1년간 주가가 고공행진했습니다. 그 덕분에 뉴스 기사에 나오니까 뒤늦게 국내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이번 달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도 2018년 10월 이후 최악의 달을 기록을 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앞서 지난 7일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고 매출 총 마진이 지속적 감소세를 보인 2분기 실적 보고서를 내놓은 뒤 주가가 20% 폭락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난 27일 미국 공매도 전문 투자사 힌덴버그 리서치로부터 공개 저격을 받으면서 주가가 2% 3% 또 밀렸습니다. 힌덴버그는 회계 조작 및 부정거래 혐의 등을 제기하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8일 지난 6월 30일 마감한 202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정해진 시간 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힌 후에 회계 조작에 대한 우려가 증폭이 되면서 주가가 19% 폭락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외에 8월 달에 S&P 500 종목들 최하위권에 든 종목들 보면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하죠. 제약사 모더나 35% 하락했고 전통의 반도체 기업 인텔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7% 하락. 대형 약국 체인 월그니스는 24%, 저가 상품 할인 체인 달러트리가 20% 이렇게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들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7월 PCE 보고서에 주목을 했습니다. 7월 PCE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5%로 시장 예상치 2.6%를 하회했습니다. PCE에서 에너지, 식품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PCE도 전월 대비 0.2% 오르면서 시장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 2.7%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면서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원 PCE는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물가지표로서 연내 금리 인하 폭과 회수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지표예요. 연준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PCE 변동사항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행태 변화를 반영하는 PCE 가격지수가 CPI보다 더 정확한 물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 딱 알맞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7월 PCE가 월가 예상치보다 눈에 띄게 낮게 나오기를 바랐던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다면서 9월에 0.5%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걸음 더 멀어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시카고 파생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9월에 금리를 0.25% 인하할 확률 69.5%, 0.5% 인하할 확률 30.5%로 반영했습니다. 7대3 정도죠. 0.25% 인하 가능성이 전일 대비 3.5% 커졌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0.9%, 엔비디아 1.5%, 아마존 3.7%, 메타 0.6%, 알파벳 0.9%,
테슬라 많이 올랐습니다. 3.8%. AMD, 넷플릭스, ARM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다만 시가총액 1위 애플만 0.3%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들 전일 6% 이상 급락을 했던 엔비디아가 1.51% 상승하고 인텔도 파운드리를 분사한다는 소식으로 10% 가까이 급등을 하는 등의 대부분 상승하면서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2.58%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투자은행에서조차 당장 내일의 주가예요. 그렇죠. 하루 앞 주가입니다. 당장 하루 앞의 주가를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영원히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분야에서 석사, 박사 학위까지 받고 이 분야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월가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급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닙니다. 기본이 몇 억이에요. CEO 같은 경우는 몇십억 원씩 받죠? JP모건의 CEO는 36억, 37억 받아요. 한 달에. 이렇게 매달 몇억 원, 몇십억 원씩 받고 이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수없이 회의합니다. 우리나라도 기업들 보면 항상 회의하죠. 매일매일 수없이 회의하고 경제 지표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고 또 각 기업별로 분석 담당자도 따로 있고 엔비디아 담당 따로, 테슬라 따로, 애플 따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각 분야별로 구성이 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로 이렇게 시장에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미래를 단 하루 후의 미래를 맞추지 못하는데 혹시라도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의 미래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느낌으로, 감으로, 본인의 촉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를 반복한다면 지금까지 역사적인 확률에 의하면 아까운 투자금을 날릴 확률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의 변화에 관계없이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는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손실 확률보다 수익이 날 확률은 더욱 커질 것이고 수익률 또한 복리의 효과로 우리의 노후 대비를 위한 목표 달성 성공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식 투자 전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재작년 2022년도와 같은 하락장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마음이 흔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오늘 같은 날 이 정도 떨어졌다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이제는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주식 투자는요. 지나고 보면 느낄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공포에 떨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저가 매수를 해야 합니다.